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2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가 빨리 갑니다. 진짜 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 나이가 들면요 더 빨리 간다 그러는데 제가 요즘 그걸 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2012년도인가 처음으로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좀 하나씩 올려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2012년도에 올렸던 영상 또는 왕초보 사진 교실 이런 것들 올라간 예. 거 있잖아요. 그게 2010년도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셨던 분이 저번에 저한테 그런 댓글을 쓰셨어요. 와, 세월이 많이 지났나 봅니다. 송보님, 머리가 하얗네요. 저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된 지도 몇 년 됐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염색을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손대고 싶지 않아 갖고 안 하고요. 그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람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은 간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물리적으로 보면 말간에 그거는 뭐 우리 그 구역은 아니고 예. 그렇죠. 우리의 그거나 우리 폼은 아니고 뭐 어쨌거나 그냥 세월이 가면 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막 꾸미고 전 그거 잘 안 해요.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싶어요. 사실은 순응하고 싶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요. 와, 오늘 또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네. 주제 얘기 안 하고. 주제 얘기. 오늘의 주제는 군가 매수. 렌즈를 우리가 살라고 보면은 스펙을 보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뭐 5군 7매 또는 뭐 13군 줌렌즈 같은 경우 21매 뭐 이렇게 갖고 몇 군 몇 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걸 물어보면서 그러면 그 매수가 많은 렌즈가 성능이 좋냐고. 그거는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로? 매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을까? 예.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광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그거는. 예.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비구면 렌즈라든가 색소차 지우는 고정 렌즈 형성을 사용한 렌즈들이랑 이런 특수 렌즈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군가 매수가 많아서 좋다? 그건 이제 예전의 이론에 불과하게 됐어요. 올드 렌즈. 그렇죠. 거기서는 가능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개발하는 렌즈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갖고 그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렌즈 좀 볼까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예. 이거는 니콘의 50mm MF 1.4 제 렌즈를 자른 거예요.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렌즈 경통을 분해해갖고 렌즈 알맹이 빼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껍데기 남잖아요. 예. 그 쇠 줄톱 있죠. 예. 그걸로 직직직직 잘라갖고 다시 그 안에다가 렌즈 꽂아놓고 옆에서 촬영한 거예요. 렌즈 앞에 보면은 좌측부터 이렇게 보면 렌즈들 들어있죠. 예,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1군, 2군, 3군 뭐 이렇게 해서 군하고 매수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면 그거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음 거 볼까요? 여기 밑에 3군 7매라고 적혀 있죠. 예. 렌즈를 한번 세어보세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예. 전체적인 렌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 예. 그렇죠. 첫 번째 렌즈 좌측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측으로. 왜냐하면 빛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예. 첫 번째 렌즈가 떨어져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렌즈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렌즈는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렌즈 붙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총 7장인데 첫 번째 렌즈 떨어 있죠. 한 장이지만 그게 한 군. 1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렌즈가 세 장이 붙어 있죠. 그게 붙어 있는 걸 한 군으로 쳐요. 그래갖고 2군.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장이 붙어 있죠. 예. 그게 세 번째 군. 그래갖고 이게 3군 7매예요. 이거는 이제 자이스의 조나 3군 7매 구성의 조나 타입의 렌즈예요. 이렇게 읽는 거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건 단순하죠. 네, 단순하죠. 첫 번째 렌즈 떨어져 있죠. 두 번째 렌즈 떨어져 있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렌즈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볼록하고 오목을 붙여놨죠. 예. 그래갖고 이게 총 몇 장인가요? 4장. 4장이죠. 그 다음에 군은요. 첫 번째 렌즈 1군, 두 번째 렌즈 2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렌즈 붙어 있으니까 예. 세 번째 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3군 3회. 자이스의 테사 타입의 렌즈죠. 테사 타입이 이제 라이카로 가면 엘마, 엘마. 그 다음에 뭐 슈나이더 크세나 이런 것들이 테사 타입 설계 렌즈예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표준 렌즈나 이런 쪽에서 밝기가 한 스톱 정도씩 어둡죠. 그러니까 보통 2.8. 2점. 롤라이 롤라이 거기도 테사 테사라는 렌즈. 근데 그거는 3.8, 3.5 정도 될 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게 중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는. 그러니까 아까 하신 35mm 쪽으로 가면 엘마가 보통 2.8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 3.5짜리도 있죠. 그래서 보통 조금 어두운 렌즈는 3군 3회. 조리개를 어두우면서 이제 수차 보정량이 좋아지죠. 조리개가 어두워지고 어두울 수- 렌즈 자체의 구경이 작아지니까 수차 보정량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4장만 갖고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샤프니스가 굉장히 뛰어난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사 렌즈가 샤프니스가 좋아요. 그거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보죠. 이건 전체적으로 렌즈가 보면은 첫 번째 렌즈 떨어져 있죠. 두 예. 번째, 세 번째 렌즈 붙어 있죠.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렌즈 붙어 있죠.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렌즈 떨어져 있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군이 4개의 군으로 6장의 렌즈로 돼 있단 말이죠. 4군 6매. 이거는 이제 자이스의 프라나. 표준 렌즈의 대명사급이라 그러죠. 밝은. 그리고 4군 6매. 이건 이제 대칭형 렌즈라고도 해요. 생긴 게 대칭형이잖아요. 예.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가게 되면 뭐 가우스 타입이니 뭐니 뭐 이제 또 렌즈 설계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몇 군 몇 매가 뭐냐. 예.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렌즈를 왜 붙여요? 그냥 다 떨구면은, 만약에 17장이 다 떨어져 있다. 그럼 17군 17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색수차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한 렌즈가 뭐 아포, ED 그런 형성 렌즈들 써갖고 제거하잖아요. 예. 그런 렌즈를 쓰지 않고 수차 보정하는데 색수차를 보정한 거, 이색 수차죠. 그건 삼색 수차까지 보정한 거고, 저번 시간에 우리 방송했을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L렌즈 할 때 했었나 보다. L렌즈. 저번 시간에. 이색 수차까지는 렌즈를 붙임으로써 가능해요. 지우는 게. 그 색지움, 색수차를 약간 100% 삼색 수차는 아니지만 이색 수차까지는 렌즈를 붙임으로써 가능해요. 그런 거에서 이제 렌즈를 붙이는 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렌즈가 만약에 6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4군 6매, 프라나 예. 타입은 4군 6매 6장인데 이 6장의 원석, 유리 있죠. 이게 다 성격이 다른 렌즈들이에요. 굴절율이라든가 이런 분산율이 다 다른 렌즈들을 하나하나 가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렌즈는 볼록을 써, 이거 오목을 써,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붙여 떨고 어떻게 해. 이런 고민들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익 트렌더, 보이그란더라 그러죠. 그리고 포익 트렌더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그걸 자이스가 인수해갖고 그런 기술들. 그런데 이제 자이스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런 특허를 안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특허를 안 거니까 그런 설계도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가 매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렌즈를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 얘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붙어 있거든요. 예. 첫 번째 건 떨어져 있고요. 저기 이제 붙어 보이는데 실제로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렌즈를 열어갖고 띄면은 한 장 한 장 빠져버리거든요. 그 뭉뚱그리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봐요. 그 다음에 공감에 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어, 매수가 만일수. 많을수록 성능이 좋으냐?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게 답이 애매해져요. 애매해져요. 그러면 질문하신 분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봐요. 50mm 1.4 렌즈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구면 렌즈라든가 뭐 형석이라든가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수 렌즈가 들어가지 않다. 그랬을 때 어떤 거는 뭐 6군 7매고 어떤 거는 4군 6매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7장이고 어떤 거는 6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설계하진 않아. 예시로 그럼, 예. 예를 들면 7장짜리가 성능이 더 좋을 확률이 크다. 예전 필름 시절 때는 그게 더 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줌 렌즈 쪽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더 돼. 거기 렌즈 저도 찾아보니까 워낙 같은, 많더라고요. 같은 예전에 802의 F4 렌즈들이 주류를 이뤘었죠. 예. 필름 시절에. 그랬을 때 어떤 거는 11장 갖고 만드네? 어떤 애들은 15장 갖고 만들었네? 근데 뭐 특수 렌즈들이 들어간 게 없어요. 뭐 ED 렌즈인가? 뭐 비구면 렌즈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 14장짜리 렌즈가 성능이 좋을 확률이 크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타입을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50mm 렌즈가 1.4 렌즈가 있어요. 이것도 특수 렌즈를 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50mm 렌즈가 있는데 1.8이나 2짜리 렌즈가 있어요. 예. 이것도 특수 렌즈를 쓴 게 아니야. 그런데 보통 50mm 필름 시절 때 보통 50mm 1.4 렌즈가 6분 7매 7장 정도 갖고만. 7장. 그 다음에 50mm F 둘이다 그러면 한 장 정도가 더 적어요. 보통 4군 6매 4군. 또는 5군 6매 이런 식으로 렌즈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능이 어느 게 낫냐 그러면 그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 장은 적지만은 대신에 밝기가 어둡잖아요. 예. 그러니까 렌즈의 앞에 최대 구경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장을 들 쓰더라도 수차를 더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렌즈 매수가 왜 늘어나는 거냐 하면 수차량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렌즈의 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렌즈 한 장이 몇 면이에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두 개의 면이잖아요. 예. 그럼 5장을 쓰면 10개의 면이에요. 그럼 빛이 10개의 면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멀티코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빛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10장을 써갖고 빛 손실이 나는 것만큼 하려면은 더 구경을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렌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를 잡겠다고 무턱대고 다 쓸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 핸드폰 안 껐는데 똑같은 부분이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뭐 현대에 와서는 렌즈의 매수가 많거나 이거에 따라서 뭐 더 성능이 좋거나 이런 게 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제 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밝기로 비교를 해드린 거고 조금 전에 예. 현대로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뭐 비구면 렌즈들 그냥 막 쓰잖아요. 예. 그렇죠. 흔하게 쓰잖아요. 비구면 렌즈 한 장이 일반 렌즈 보통 2장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비구면 렌즈를 한 장을 쓰게 되면 7장 갖고 만들 렌즈 뭐 5장이 만들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죠. 한 장 정도 줄일 수는 있어요. 왜? 성능을 더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리개가 밝은 렌즈 있죠. 그거보다 적당히 어두운 렌즈들이 샤프니스가 좋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조리개가 적당히 한 스텝이나 조금 더 어둡잖아요. 그러면 렌즈 매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통과하는 면이 적어지죠. 그렇게 되면 샤프니스들이 좋아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요 주제 주시고 나서 이제 후지필름을 쓰니까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5mm f 1.4짜리 렌즈가 있고, 네네네. 35mm 이건 35mm f2짜리 렌즈가 있는데, f2는 제가 예전에 쓰다가 이제 처분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기들을 많이 보면은 f2짜리가 뭐 선예도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줌 렌즈가 우리 요즘에 줌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죠. 그 줌 렌즈가 획기적인 발전한 게 요즘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70년대 초반에 멀티 코팅이 개발이 되거든요. 펜탁스에서 71년도에 이제 펜탁스 ES 카메라에 꽂혔던 렌즈에서 멀티 코팅이 채용이 되는데, 멀티 코팅이 채용이 되면서 렌즈가 투과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멀티 코팅이 되기 전에는 투과율이 안 좋아지니까 그만큼의 렌즈 구경들이 커지고 렌즈들을 더 많이 못 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졌는데, 멀티 코팅이 되면서 투과율이 좋아지니까 렌즈들을 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경을 그만큼 안 늘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성능이 굉장히, 줌렌즈의 성능이 비약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형석이라는 렌즈 나오고, 비구면이 좀 더 가공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렌즈들이 꽂아지면서 다시 역으로 렌즈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에 예전에 나왔던 렌즈를 현재 나오는 현행 렌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능 자체는 무조건 현행 렌즈가 무조건 좋아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번 우리 올드 렌즈 얘기할 때도 같은 얘기인데, 이제 감성에 다가오는 거, 그 개념 말고 그냥 데이터에 의한 렌즈의 성능만으로 따지면 현재 나오는 렌즈보다 좋은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예전에도 명렌즈라는 개념들은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명렌즈.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꼭 샤프니스하고 해상력, 그 다음에 뭐 콘트라스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렌즈를 테스트할 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렌즈의 성능들을 평가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감성이란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되며 사진에서 이제 그게 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콘트라스트, 그게 다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긴 해, 사실은. 근데 똑 부러져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카메라, 그 다음에 렌즈, 광학이고 과학이잖아요, 일종의. 거기서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한다 그러면은 현행 렌즈가 좋다. 그냥 이렇게 결론이 간단하게 나요. 그거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 코팅이라든가 비구면이라든가 형석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수 재질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발전, 그런 부분들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15분 하려는데 벌써 또 18분 넘어가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하고도 이거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 그런 느낌도 사실은 받았어요. 약간 감성 얘기하다가 또 깼던 그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현행 렌즈가 좋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의 어쨌거나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는 군가 매수의 개념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상군 3매, 그다음에 4군 6매, 그다음에 상군 7매 이런 조나, 테사 상군 3매, 상군 7매 조나, 그다음에 4군 6매 프라나, 자이스 쪽의 렌즈 설계 군가 매수를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그거 이해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쨌거나 렌즈가 발매를 할 때 메이커에서 스펙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서양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지 뭐 그게 뭐 성능을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 군가 매수가. 현행에 와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굳이 막 그렇게 뭐 궁금해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항상 그 렌즈 뭐 신제품들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왜냐면 그걸 딱 들으면은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아, 이 렌즈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겠구나가 머릿속에 사실은 그려져요. 써보기 전에. 아, 이 렌즈는 이런 설계로 만들었겠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변부 광량 부족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스펙을 먼저 보죠. 저는 봐요. 저는 보고 아, 그럼 이 정도로 했으니까 가격도 꽤나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그 궁과 매수도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스페셜 렌즈들 비구면이라든가 이런 렌즈들을 얼마만큼 썼는데 그 스페셜 렌즈의 비구면이 정말 어떤 거냐, 플라스틱을 썼느냐 유리를 썼느냐, 유리인데 찍었느냐 실제로 깎았느냐, 그런 것들. 이게 그거는 뭐냐면 이게 고급이냐 들고급이냐 재료가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메이커에서 스펙을 발표할 때 몇 군 몇 매, 이건 뭐 어떤 거 그렇게 보는 거고, 아까 이제 두 번째 거 정리해드리면 매수가 많은 게 좋느냐는 이제 같은 동일한 초점거리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광각하고 망원을 비교를 하면 망원 렌즈들이 광각 렌즈보다는 아무래도 매수가 적어요. 설계가 좀 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적어요. 그러면 광각이 성능이 좋고 망원이 성능이 나쁘니 이렇게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급일 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0mm, 같은 50mm일 때, 그 다음에 또 렌즈가 어둡거나 밝은 렌즈일 때, 그 다음에 뭐 줌 렌즈일 때 특수 요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요런 같은 계열에서 봐줘야지 광각하고 망원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해 좀 되셨나요? 군감에서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 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렌즈를 사실 때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정도님? 일단은 뭐 그림에서 몇 군 몇 매인지는 볼 줄 알았는데 뭐 몇 군 몇 매구나 알았는데 이게 이제 뭐 매수가 많으면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질문 주신 분하고 비슷한 그런 질문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공통사항인가? 요즘은 근데 통용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워낙 그 특수 렌즈들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 매수가 이렇게 많다 적다는 큰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